검찰이 AI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조작한 파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떻게 조작된 파일인 걸 한 번에 알아챈 사람이 당시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챘어. 변호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일단 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느냐, 바로 내일인 14일 MBC PD수첩에서 김세희 씨에 대한 취재 관련 내용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냥꾼과 먹잇감, 가세현의 위험한 생존법. 바로 세로 연구소만 보여드릴 수 있는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그 영상, 사진들. 가설에서 폭로가 당하면 이게 아무리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구나. 결과 조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 우파 이념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줄 좀 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저희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저희가 수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10억 당장 돌려주시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에요? 돈을 쫓는 일이었지 애국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세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명백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성은 안 하고 있죠. 지금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김세희 씨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꽹과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하나 반박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가세현에서 뭐라고 했느냐, 쏙 빠진 AI 조작이란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I 조작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세희 씨 한번 썸네일 한번 볼까요? 썸네일 이렇게, 와, 얼굴 봐보세요. 깜방에 있는데도 진짜 이거를 하라고 한 건지 본인이 몰래 한 건지 우리 리안 감독님이 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김세희 씨다운 유쾌함을 잃지 않고 있네요. 정말 가세현답다. 가세현다워. 재밌다. 우리 김세희 씨.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김세희 씨가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옥중 편지마저도 사실과 다른 거짓말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리 김세희 씨가 대체 언제쯤 진실하게 살런지, 정말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 사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세희 씨는 AI 조작이 공소장에서 쏙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인걸? 정말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도 궁금하던 차에 바로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 아시죠? 가끔 가세현에도 나오는 김종현이라는 분, 그분이 오늘 단독 기사라는 걸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즉, 검찰에서 쓴 공소장에 AI 녹취 조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가세현 방송에서도 경축 방송을 하면서 쇼를 하고 앉았던데,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난 12일 날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노빠꾸 프렌즈라는 방송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검찰이 AI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작을 입증하는 대신 이 조작의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한 거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네.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25년 1월 10일경 불상자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망인을 직접 만나, 김세론 씨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론 배우님. 직접 대화한 녹음인 것처럼 조작한 음성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뒤, 실제 망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조작한 파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아, 미필적 고의다? 네. 그러면 자,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도 좀 웃긴 게, 어떻게 조작된 파일인 걸 한 번에 알아챈 사람이 당시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챘어. 변호사님, 네. 좀 이상한데, 저도 좀 약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저는 당했다고 바로 네. 알아챘죠.
그러니까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의심 안 했다. 쟨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랑 돈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돈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명분 있게 접근을 했었던 게 맞고,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 제가 이건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 바보야? 아, 나 진짜 이런 주장을 보고도 단독으로 뭐 전한다 만다 뭐 김세희 경축 방송 한다는 걸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AI 녹취가 빠졌다는 거예요. 녹취 조작이 빠졌다는 주장인데 바보!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성립하려면 뭐라고 쿼테이션의 문제예요. 녹취 조작은 인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AI만 쿼테이션을 넣어야지. AI 녹취 조작, AI 조작 이걸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해당 파일에 대해서 조작 파일이라는 내용이 없어지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공소장에 본인이 얘기했잖아. 직접 대화 녹음인 것처럼 조작한 음성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잖아요. 즉 무슨 뜻이냐? AI 녹취 조작이라고 지역적으로 딱 그 단어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파일 자체가 조작이라고. 이 조작이란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내용이 확정지어서 들어갔는데 AI가 빠졌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면서 우리 김소연 씨가 한 번 더 매기죠. AI 그때 당시에 우리 김종현 씨가 그걸 한 번에 듣고 조작인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몰랐지 하니까 난 있었는데 나 알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는 그 없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틀어버린 거냐.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느냐 이 지형을 봐야 되는데 AI 이래 진짜 우리 김세희 이거 죽이려는 거 맞지? 이거에서 이렇게 써야지. AI 조작으로 이렇게 AI에서 조작 파일 가운데 AI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렇게 해야지. AI 조작이라고 쿼테이션을 치면 이 파일 자체가 조작 파일이 아닌 것처럼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현 씨가 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조작이라던 김세희 녹취 공소장엔 AI가 없었다. 봐봐,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AI 조작이라던 김세희 녹취가 공소장에 AI가 없었다고 하면 꼭 이걸 봐봐. 이 AI라던 김세희는 녹취 공소장엔 AI가 없었다고 써야지. 이 쿼테이션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김세희론의 육성이라며 공개돼 김수현의 교제 시점 논란에 불을 댕겼던 음성 파일을 두고 검찰이 유튜버 김세희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는 AI 조작이라는 표현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 이거 되게 의도가 나빴다는 거야. 본인이 타이틀에 분명히 뭐라고 썼어? AI의 쿼테이션이 들어갔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 파일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으면 AI 조작에까지 쿼테이션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AI가 아니라 AI 조작까지 들어갔어. 봐봐, 사건의 성격을 가른 인공지능 음성 조작 공방이 정작 기소 단계에선 자취를 감췄고 파일을 만들어 넘긴 제보자는 신원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이를 방송에 튼 사람만 법정에 서게 됐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의 성격을 가른 게 AI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종현씨, AI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 파일이 조작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기사 이렇게 쓸 거예요 진짜? 기자가 야마를 리드문에 명확하게 써야죠. 그리고 쿼테이션이 어디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잖아. 타이틀에 AI라고 썼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왜 AI 조작이라고 쓰냐고. 조작이 이렇게 쿼테이션 들어가면 조작이 안 됐다는 의미로 담기잖아요. 사건의 성격을 가른 거는요. 진짜 조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AI가 아니라요. 이 사람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거를. 음성 자체가 김세론 씨의 음성 자체가 조작됐다는 게 핵심인데 이걸 AI라고 딱 넣은 거예요. 김종현 씨가 이걸 모르고 썼느냐? 내용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왜 아니냐? 파장이 컸던 이 음성 파일을 두고 검찰의 공소장에 쓴 표현은 조작한 음성 파일이잖아.
조작한 음성 파일이라고 검찰에서 명확하게 썼잖아요.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희는 지난해 5월 1일경 자신이 칼리박이라고 칭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이메일 파일을 받았다. 2025년 1월 10일경 뉴저지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망인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처럼 꾸민 파일이었다. 조작했다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하잖아. 검찰은 김세희가 조작을 의심할 수 있었던 근거를 3가지로 제시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 김소연 변호사마저 한 번 들으면 딱 알아챌 정도로 다 아는, 누구나 다 이게 허위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김세희 씨의 절친인 김소연마저 단박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틀었다는 거예요. 그거 틀면 자기 방송 한 명만 봐? 아니죠. 수만 명이 보는 파일을 방송에서. 더욱이 이 내용들이 다수의 기사로 양산되면서 김소연 씨의 사회적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검증도 없이 튼 거야.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그러잖아. 나는 바로 알겠는데? 왜 김세희 씨는 안 했어? 바로 검찰이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형식적으로는 파일에서 비정상적인 편집이 관찰됐고, 이거 진짜 검찰 안 되겠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음악 전문가 리안 감독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는데 거기 편집의 흔적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감히 검찰에서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 내용적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발언이 담겼으며 정황적으로는 제보자가 대면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여봐, 금전을 요구했어. 김세희와 이해관계가 정반대쪽에도 같은 자료를 건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 없이 라이브 방송에서 파일을 재생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김세희한테 유리할 게 있어?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김세희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왜냐? 공소장에 AI 조작이라고 특정을 해버리면 검찰에서 이걸 AI 조작 파일인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작 파일이라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작됐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편집의 흔적들이 있었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왜 굳이 검찰에서 이런 리스크를 해야 되는 거냐고. 리스크를 줘야 돼. 그냥 조작 파일이라고 하잖아. 조작 파일이라고 명확하게 썼잖아. 그래? AI인지 아닌지 AI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네가 입증을 하면 되잖아. 김세희가. 그러니까 김세희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걔네들이 경축 방송하고 이 썸네일 한번 봐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해. 아이고. 좋아하잖아. 자, 그렇다면 검찰은 왜 AI 조작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까? 여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뉴저지 제보자라고 할게요. 하도 뭐 뉴저지 사기꾼이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까. 연락한 사람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딱 사실 4명한테만 했어요. 4월 4일경으로 추정됩니다. 김수현 법무법인 LKB에 연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4월 5일날 이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번째, 4월 중순에 김세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번째, 5월 초에 김세론 씨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파일이 생성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4개의 파일 모두가 전부 AI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LKB에 전달한 파일이 어떤 거냐? 미국 교포로 보이는 여성이 안녕하세요 네 늦었죠 라면서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왜 AI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 AI 조작이 결국 1번을 통해서 김수현 측에서 안 믿으니까 2번, 3번, 4번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이걸 다 AI 조작이라고 특정해? 그럼 본인들이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냥 공소장에 조작된 녹취 파일만 적어놓고 이 파일이 왜 조작됐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잖아. 편집된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상으로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했어. 그 내용들도 달라. 그러면 이 내용들은 검찰에서 아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굳이 AI 녹취 조작으로 하면 이 AI가 어떤 식으로 입증되는지 어떤 파일을 썼는지 다 해야 되잖아. 분명히 검찰에서 조작된 파일이라고 명시를 했잖아. 명시. 김세희 씨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됐는데 만세하고 경축하고 아이고 우리 개 대표님 최고 하는 그 능지. 그게 우리는 가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이거 진짜 우리 김세희 씨 그냥 더 오래 있으라고 지인들이 나오지 말라고 세희 이왕 간 김에 더 있어
라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두 번째, 우리 김소연 씨가 김세희 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김세희 구치소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방송 보면서도 너무나도 통쾌하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김세희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접견을 한번 여러분 아프기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저희 의뢰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제 앞에서는 어쨌든 괜찮은 척을 하신 거겠지만 뭐 괜찮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재판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조금 김세희 대표가 저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가지고 그 농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세현 팬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님 어머님이나 누님이나 뭐 가족분들도 저한테 야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마지막에까지 나올 때까지 나 이름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뭘 적어 오셨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 칼리박하고 통화한 게 핸드폰이냐 일반 전화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칼리박이 누구냐, 박할린 얘기하는 거냐, 박할린이라고 여러 유명한 연출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박은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뉴저지 그 사람이래요.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일반 전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기술적으로 하는 거야. 휴대폰으로 했냐, 일반 전화라고 했냐라고 하면 내가 낚시를 당해서 뭔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 줄 알았나 봐. 아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누군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근데 김세희 대표는 믿고 있어요. 농담 아니라 제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그 녹음이 진짜라고 믿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가세현 우리 리안 감독님이나 정규준 회장이나 어머님한테까지는 그냥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속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김세희 대표는 철석같이 믿고 있고 국가서에서도 판정 불가라고 했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를 증인으로 부르든 뭘 하든 저는 불러 나가면 여러분 그냥 김세희 바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한 적이 없는데. 강용석 변호사도 아마 변희재도 부르면 김세희 바보라고만 얘기할걸?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김세희 대표가 고상록 변호사는 나한테 막 뭐 열받는다고 피를 개거품 물며 난리를 쳤지만 제 말이 맞잖아요. 김세희 대표는 그냥 피해자죠. 그런 식으로 하면. 속은 거잖아요. 속고 그 사람한테 속아서 뉴저지까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업무방해 받은 거. 지금도 믿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가세현 팬들 나중에 또 이제 열받을 저한테 또 난리치실 일 그래도 이제 몇 년간 그런 일 없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 이전에 제가 법무법인 들어가기 2년 정도 아직 안 됐는데 법무법인으로 합치기 전 사무소하고 제 뭐 개인하고 해가지고 가세현하고 김세희 대표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다 착수금 분담해서 저희는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가세현 측하고 김세희 대표한테 다 고지를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여러분 법률사무도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거든요. 네. 상사 소멸시효 여러 소멸시효들이 다 이제 채권마다 다 다른데 법률사무도 물품 대금 이런 것들 중에 단기 소멸시효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제가 이걸 청구를 안 하면 업무상 배임이 돼요. 저는. 그래서 김세희 대표가 밖에 계시면 어떻게든 조금씩 갚아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시효 연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해 계시기 때문에 은현장이 또 회사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는 소송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김세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가압류 걸었다 뭐 했다 그거 갖고 난리 치시는 분들 있던데 그런 거랑 저런 거랑 제가 그쪽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저한테 난리 치실 분들 혹시 있으면 제가 비인간적으로 김세희 대표 어려운데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비인간적으로 한 인간들은 몇 명 따로 있어요. 돈 뜯어간 사람들. 내놔. 돈 1억씩 갖고 간 사람들 내놔라 해. 우리 김소연에게까지 손절당한 김세희. 김세희 잘 지낸다고 했어. 괜찮다고 했어. 가세현 시청자 여러분들 발도 빠지고 무슨 안에서 힘들어하고 그거 다 쇼였나봐. 잘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우리 김세희 씨. 뭔 문제야.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재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김소연 씨가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두 번째, 내부 의심. 내부자, 지들끼리도 또 싸우고 의심하고 또 난리도 났어요. 뭐냐? 나 의심받고 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김세희가 날 의심하고 있다. 나한테 막 쌍욕하면서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제가 단독으로 공개했던 막 년이라고 막 써있던 거. 뭐 나는 정말 100번 1000번 도와주고 싶은데 그가 날 못 믿어서 아직까지 나는 할 수가 없다. 뭐 칼리박? 그러면서 박칼린 씨 얘기를 하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칼리박이라고 하면 몰라도 대략적으로 유재지 사기꾼이구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박칼린 씨 얘기를 하냐고. 100번 1000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 틀자마자 나는 아니라고 조작됐다는 거 알았다고 했잖아. 김세희 씨는 명확하게 본인의 가장 가까운 지인조차도 틀자마자 아는 그 조작된 파일을 진짜라고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소연 변호사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죠.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김세희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 왜? 맞아요. 근데 김세희 바보 전략은 제가 봤을 때 김소연 변호사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게 전 제일 웃겼는데 가세현에 김세희 씨가 그동안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소연 변호사를 상당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돈을 안 줬어요. 착수금 같은 거를. 그래서 그게 수억대인 걸 알고 있어요. 수억대. 근데 김세희 씨가 깜빵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돈 달라고? 미수금 줘야지.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라고. 뭐냐? 김세희 씨가 깜빵에 가 있는데 내가 그거 미수금 소송 안 하면 저 배임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왜냐? 김세희 씨가 항상 했던 부분, 김수현의 소속사 측에서 망인에게 7억 원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압박해서 죽게 했다고 했잖아요. 맞잖아. 주장이 그거잖아. 그 내용들 우리 김소연 변호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김세희 씨 깜빵 가자마자 이거 돈 달라고 소송해? 거긴 내용 증명만 보냈는데 아예 소송장을 날려버렸잖아. 깜빵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김세희 씨 극단적인 선택이나 압박 느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죽이는 거야? 이런 내로남불. 그렇잖아요. 심지어 김소연 소속사 측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김세론 씨의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배임이라 보내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이 논리가 뭐냐고. 그러면은 김세희 논리대로라면은 김세희 죽이는 거잖아. 너무나도 놀라운 전략입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착한 일이야. 자기 상대방이 하는 것은 죽이는 일이고 이게 어딨냐고요. 김세희 씨 빨리 돈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옥중 편지마저 구라. 이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김세희 씨가 옥중 편지를 수차례에 걸쳐 쓰고 있는데 거기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후원금이 늘었습니다. 원래 1, 2만 원대 후원금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 보니까 오늘 봤거든요. 우리 김세희 씨 힘들다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100불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김세희 씨의 구속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세희 씨가 제가 알기로 총 4차례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김세희 씨가 생수도 못 사 먹는다. 너무 힘들다. 자기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두루마리 휴지도 못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물도 못 마시고 아픈데도 약도 못 받고 배탈 약도 못 받고 설사약도 못 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휴지가 2통밖에 없어서 언제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금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17년차 교도관 경력을 가진 허정권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도 어쨌든 제3자란 말이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최근에 구치소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수소문했어요. 수소문한 가운데 한 분이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임마누엘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어쨌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한테 적용을 당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물어보는 질의에 흔쾌히 응답을 해줬습니다. 김세희 씨가 첫 번째 생수 영치금이 가압류돼서 생수도 못 산다, 배탈약도 못 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구치소 유경험자, 가장 최근에 구치소를 다녀온 인물, 사실은 제가 그분에게 몹쓸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인터뷰를 따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는 이제 거의 생수도 사 먹고 해야 돼요. 생수도 사 먹고 뭐 치약도 사야 되고 칫솔도 사야 되고 뭐 사소한 것들, 심지어 그 안에서 고추장도 팔거든요. 고추장 그런 것들도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 과자나 이거 기본적인 라면 같은 걸 먹지 못하는 순간 이제 딱 법무부에서 주는 딱 그 정해진 양 반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사실상 엄청 적거든요. 쫄쫄 굶어야 되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 한 달에 그러면 얼마 정도 써요? 그런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조금 나는 뭐 좀 먹을 거 먹으면서 좀 살겠다 그러면 2, 30? 30은 무조건 써야 돼요. 30은. 만약에 이제 뭐 김세희가 영치금을 좀 최소한의 생계 비용이라도 좀 보상해달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게 가능할 텐데 15만 원이 돼도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워질 때잖아요.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영치금이 없으면 더 힘들죠. 왜요? 이불을 사야 되는데 이불을 못 사면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자야 되고 살벌한 곳이에요. 그럼 거기 영치금은 그 본인이 일해서 버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외부인들 보내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인이 보내줘서만 받는 거고 지금 김세희는 미결수잖아요. 네. 미결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김세희가 왜 자꾸 5개월 후에 나온다는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속만기를 좀 노리려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내 재판이 6개월 안에 안 끝난다. 이제 그런 스탠스죠. 네.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날 것 같고 예, 이게 뭐 경제사건처럼 이렇게 복잡한 사건 아니잖아요. 계속 미루면 뭐 문제가 없겠죠. 미루고 미루면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김세희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저번 재판 때도 뭐 나오지 않는 그런 뭐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판사님께서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구인영장 사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 왔을 때 야 이거는 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거의 선고를 바로 때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6개월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제한 거라도 빨리 나오면 어쨌든 김수현 씨 거가 미결이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받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추가로 뭐 선고가 안 나오더라도 얘가 지금 고소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 측에서 다른 사건으로 추가 영장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것도 발부해 주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6개월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영치금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사는 건 맞는 거죠. 몸에서 냄새나요, 그때부터. 무슨 냄새가 나요? 아, 진짜 쉰내 나고 왕따 당해요. 무조건 왕따 당해요. 독방이잖아요, 또. 네, 독방이어도 운동할 때는 또 다 같이 운동하거든요, 사람들이랑. 그래요? 네, 그거 무조건 왕따 당해요. 네,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인사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표현을 쓴다고? 인사가 안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안에서도. 그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 겁니다. 그 영치금은 진짜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거라서 정말 힘들 거예요. 일단 영치금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김세희 씨가 생수 사 먹는다 이러는데 아리세이 우리나라 아리수가 그렇게 좋은데 어쨌든 교도관 분들이 힘들어서 끓여주는 물 있는데 팔팔 끓여서 소독까지 한 물 마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두루마리 휴지 3통씩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 3통을 아껴가지고 쓰면 될 것인데 뭐 이렇게 사회생활처럼 엄청 막 그 두루마리 이렇게 할 거야? 하나하나 아껴서 쓰면 되는 거를 왜 자꾸 본인이 뭐 두루마리 휴지 2통밖에 안 남아가지고 힘들다는 둥. 배탈약이나 설사약도 다 이제 보고전 같은 거 써가지고 요청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대체. 왜 거기서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사시냐고. 뭘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까? 진짜 힘들면 휴지 안 줄 것 같아? 주겠지. 사회생활 하려고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 사람아 이렇게 하나 둘씩 쓰면 되지. 그 와중에 우리 김세희 씨가 뭐라고 합니까? 6개월 안에 나온다는 세희의 꿈을 갖고 있는데 김세희 씨,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구속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석방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찌양 재판도 먼저 하고 있지. 나머지 건들도 다 지금 송치됐지. 나머지 재판도 또 받고 있지. 그걸로 구속영장 치면은 6개월 더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김세희 씨는 꼼짝없이 감방에 있을 텐데 왜 자꾸 6개월 안에 나오려고 그래. 그 무슨 뭐 광복절 특사도 아니고 본인이 뭐 독립운동을 했어. 뭘 했어 진짜. 사실 지금 김세희 씨가 독거방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특혜이긴 하지만 정말 특혜인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세희 씨가 독거방에 가면서 이제 혼거방이라고 하는데 독거방은 1인실이죠. 1인실인데 혼거방은 13명 정도 이제 구성됐죠. 함께 지내는데 혼거방에 있을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뭉쳐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되게 힘들고 하니까 독방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구치소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김세희 씨가 정치범이면 우리가 몰라. 근데 명예훼손 혐의로 갔는데 왜 독거방을 주느냐? 이거 특혜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냐? 그 사전에 김세희 씨가 뭐 작년에 보냈던 그 왜 구재혁 씨도 그렇고 전국진 씨도 그렇고 그분들도 전국진 씨의 경우에는 독방을 썼대요. 독거방을. 왜냐? 이게 사회 관심 사안으로 지정된 사안에 그 죄수인 경우에는 독거방에 들어갔다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거잖아요. 13명이서 서로 여름에 얼마 무더워요. 힘들게. 서로가 이제 살만 나도 막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서로 그 욕설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김세희 씨는 편하게 지내는 건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김세희 씨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세희 씨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정말 본인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면 방을 자체를 혼거방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서 13명 있잖아요.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대충 하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휴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라면도 주고 고추장도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교도관님 제가 혼거방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해서 멀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노력도 안 해보고 무슨 본인이 정치범인 양, 독립운동을 한 마냥 그렇게 무슨 생존의 위협을 느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레이 뉴스에서도 이제 한번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속된 김세희 생존 위협 주장에 법무부는 사실무근 일축. 남은 휴지와 치약이 몇 개 없어 고통스럽다. 사회처럼 닦으려고 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물을 많이 머금어서 이렇게 하면은 거품이 엄청 나는 게 치약인데 거기서도 아껴 쓰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것처럼 이만큼씩 짰으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세현은 이 방송을 빌미로 방송 후원 계좌를 열어 구독자들의 후원을 독려했다. 김 대표는 당장이라도 후원금이 답지하지 않으면 수감 생활을 버틸 수 없을 것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수용자 무료 지급 물품목 주기 안내 이거를 공개했네요. 위생용품, 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세면기, 생리대, 필요시 월 1회씩. 아니 치약은 솔직히 1회면 충분하지 않나? 칫솔도 우리 저 사회 나와서도 지금 두 달 넘게 쓰는데 칫솔 거기서 무슨 한 달에 하나씩 쓰려고 그래. 비누 이거 비누 한 2달에 하나씩 쓸 수 있겠구만. 면도기 면도기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할 거예요. 석 달 이상 쓸 수 있어요. 석 달 이상.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류, 필요시 그냥 다 나오는데 뭐가 없다고 무슨 영치금 압류돼서 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며 뭔 소리야. 영치금 압류되더라도 법원이 허락하면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돌려차기 그 피의자가 영치금 가압류됐는데 법원에서 일부 풀어줬잖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영치금 계좌가 압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서 압류 조치와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 이내에 이 씨가 병원비 및 매점 물품 구매 등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봐보세요.
매월 10만 원 이상 쓸 수 있다니까. 그걸로 김세희 씨 고추장도 사 먹고 사실 소세지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끼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영치금 관련된 내용은 1일 사용 한도가 2만 원이었어. 와 2만 원이었어. 음식물 기준이고 약재나 도서 등은 제외다. 애초에 하루에 마음대로 수십만 원씩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가 압류돼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엄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사실. 치약 우리 사회 나와서도 치약 칫솔 한 달에 하는 게 이상 쓰잖아요. 그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쓰니까 문제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진짜 이렇게 쓰지 말라고 김세희 씨 자꾸 그걸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김세희 씨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김세희 씨 놀러 간 게 아니잖아. 우리 김세희 씨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김세희 씨가 3번째 쓴 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쓴 편지가 바로 보내줄 줄 알았으나 일요일에 취업한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우표도 몇 장 남지 않았는데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발톱이 어디 잘못 부딪혔는지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창고로 발톱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연장의 영치금 가압류로 이제는 기본적인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매까지 모두 막혀 반창고 역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반창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반창고가 부족하니 조심하며 지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발톱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놈의 반창고 한 장 아끼려다가 결국 발톱이 빠져버렸습니다. 빨간 속살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저에게 후시딘 등 소독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은연장의 영치금 가압류 실체를 깨닫고 반드시 이의 신청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6월 22일에 고소장이 제출됐는데도 은연장의 범죄를 외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 험악한 사람.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사람은 바로 정신 나간 사람.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 우리 김세희 씨가 또. 즉 미친놈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김세희 씨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잠자는 시간에 괴성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버팁니다. 그러다가 저 역시도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인지 폐소 공포증이 결합된 공황 발작이 2번 정도 심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도 오늘 소리 지르고 싶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오셨네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온몸에 열이 오르면서 심장이 마구 뛰어 방문 좀 열어주세요. 1분만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안 감독님이 편지로 보내주신 맨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 악보를 보며 진정했습니다. 저는 비록 욕만 먹고 아무런 힘도 없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뭔 소리 하고 있어.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당신보다 영향력 센 데가 어딨어. 방송하면 기사 수십 건씩 나고 수백 건씩 나고 본인 같이 의기투합한 기자들이 기사 엄청 많이 써줬잖아. 그래놓고서 맨날 진짜 코스프레 한다니까. 이 코스프레가 제일 큰 코스프레가 뭔지 아세요? 김수현이란 거대 기획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김수현은 엄청 큰 거인이고 나는 가로세로 연구소는 찌질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수현 찍어 눌렀던 케이스잖아요. 김수현 소속사가 못했지 뭘 할 수가 있었어. 아무것도 못했지. 1인 기획사 하나 다름없었는데.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 한단 말이에요. 김세희 씨 당신이 여태까지 싸잡아가지고 엄청 사회적으로 탓살한 사람들 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으면 그렇게 당하지도 않았었어요. 다들 그런 가세현을 무시하고 등한시하지만 가세현은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 김세론 배우와 유가족 편에 싸우다가 감옥에 온 일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유가족 편에서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의의 편에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전과가 김세희 씨가 지금 전과 최소 7범이잖아요. 정의의 편에서 싸우다가 음주운전하냐? 정의의 편에서 싸우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하냐? 그 다음에 뭐 총포법 위반하나?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하나? 이거 다 있고 지금 공익신고자 재판받고 있지. 그리고 찌양 재판받고 있지.
그다음에 16건, 15건 강남서 송치됐잖아. 아니 여기 도대체 정의를 위해 싸운 게 어디 있냔 말이야. 총포법은 무슨 독립운동가야? 만주벌파 뛰어다녀? 여러분들이 가세현 꼭 지켜주세요. 힘들 때 내민 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가세현의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김세희. 그러니까 결국은 후원해달라. 김세희 씨의 수필이죠. 제가 김세희 씨 이 편지에 이름도 한번 지었어요. 발톱이 빠진 자리에. 발톱이 빠진 자리에 저는 김세희 씨의 양심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김세희 씨가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그 어떠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발톱은 아프다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 반창고 빼가지고 너무 아프고 영치금 너무 가혹하고 힘들게 하고 생존의 위협이래.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 김세희 씨의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안타까웠던 적이 없었어요? 김세희 씨와 심지어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경축 방송하면서 박수치고 깔깔깔대고 그러면서 미국에 갔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그 사람들만 괴롭혔어요? 아니잖아. 그분이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까지 이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괴롭혔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톱이 빠졌다. 빨갛게 올라왔다. 사람입니까? 그럼 사망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김건모, 박수홍, 류현진, 서장원, 한예슬, 찌양, 은현장, 김수현 씨 그리고 저 강영윤 기자 등등등등등등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그 사람들이 인생 나락 보낼 때 우리 김세희 씨가 진중하게 했어요? 깔깔대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했잖아. 그들이 가뜩이나 절벽 아래 서 있는데 더 끝 절벽으로 내몰았잖아요. 근데 발톱 하나 빠진 거 가지고 후시디 하나 못 바른 거 가지고 징징대는 김세희 씨의 모습 정말이지 눈물이 납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김세희가 감옥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임마누엘 씨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사람 할 짓은 아닌데 어쨌든 김세희 씨가 발톱 빠져서 후시딘도 못 바르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김세희가 추가적으로 편지를 또 썼는데 자기 발톱이 빠졌는데 의약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후시딘을 못 바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바르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좀 뻥이고 의약품을 정 살 돈이 없으면 그 사약이라 표현해요 저희가. 네. 그 사약을 살 돈이 없으면 관약이라는 게 나와요. 나라에서 이제 공짜로 주는 약. 관약. 예, 그걸 관약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다 공짜로 받아요. 그 보고전이라고 있어요. 네. 종이에다가 보고전 쓰고 수본 쓰고 이름 쓰고 어디 거실인지 이렇게 뭐 팔상 이방 이렇게 쓰고 이제 내용을 적어요. 네. 의료 보고전이라 해서 제가 지금 뭐 발톱이 빠져서 뭐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도관이 네. 담당 주임이 다음 날에 이제 의료과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다음 날에 이렇게 줘요 약을. 그럼 반창고나 뭐 후시딘이나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받아요. 근데 아니, 반창고는 구매를 해야 되는 품목이긴 해요. 근데 후시딘 정도는 받아요. 그럼 달라면 다 주는 건데 왜 자꾸 거기서도 거짓말을 해? 이제 후원금 빨아먹기 실현하는 건데 왜냐면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 네, 그렇죠. 우리 김세희 씨가 후시딘을 구할 수 없다 이러면서 뭐 마치 무슨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소독약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 법무부에서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편지 쓸 시간에 보고전 통해서 보고전 써! 본인의 몇 방 몇 상 해가지고 후시딘 타다 쓰면 되잖아. 약 타 먹을 수 있잖아. 왜 약도 안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교정시설에서의 그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수현 씨 팬들이 해외 분들이 많은데 한국 진짜 감옥에서는 후시딘도 안 주나 보다. 한국 감옥에서는 반창고조차 못 구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맨날 하는 말 뭡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황당한 말이에요. 뭐냐? 편지 쓸 때도 나는 다른 정치인들처럼 영치금을 마치 무슨 후원금 받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영치금 계좌에 넣는 것은 나쁜 후원이고 너네 가세현 계좌에 후원하는 거는 좋은 후원이냐? 영치금을 결국은 내 걸 못 받으니까 가세현 계좌에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리안 감독님이 울며 불며 계속 우리 힘들다 편지 읽어주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이 편지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질 그러면서 결국 후원금 타먹기 아니야.
거기서 뭐가 힘들다고 자꾸 치약이 부족하다 징징징, 두루마리 휴지 부족하다 징징징, 징징대기밖에 안 해. 징징대기. 아니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깜빵 보냈습니다. 맨날 깜빵 보내겠습니다. 맨날 이러잖아. 본인이 갔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들이 막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치약 부족하다, 혹은 뭐 칫솔 부족하다, 두루마리 휴지 부족하다 했으면 김세희 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깔깔깔깔 대면서 엄청 좋아하지. 이게 진짜 너무 내로남불 극치야 극치.